개혁과 혁신의 아이콘 외유 내강 섬기는 리더십으로 21대 국회를 쥐락펴락하고 계신 의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바쁘지 않을까. 사실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돈을 주무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힘이 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일 바쁘시죠? 정말 바쁩니다. 이 짧은 시간, 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심사 기간이 짧아졌고 또 예산 규모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예.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 내년 예산이 뭐 600조가 넘는다 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짜려면은 그죠? 그렇죠. 불과 2년 전에 이제 500조 간신히 돌파했는데 2년 사이에 100조가 늘었거든요. 20%가 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 사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사업은 더 또 심사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어려운 날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돈과 관련되고 예산은 사실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데 막 압력이 들어오진 않나요? 김의원 우린 좀 더 줘야 돼. 뭐 이런 거 안 들어옵니까? 그 압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간절하게 뭐 지방은 물론이고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되는 뭐 기관 그렇죠, 단체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또 예.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예.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제가 직접 또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국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겠네요. 예.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야 또 사업을 하니까요. 제가 이 돈이 있으면 정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절박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저희 그 국회 방송에서 어떻게 좀 예산을 좀 사실 가끔 옵니다만 올 때마다 이 수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부리 뭔가 좀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과거에는 직접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하러 다니기도 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공직 생활이 무려 30년 맞나요, 의원님? 예, 딱 30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조금 제가 일찍 공직에 들어왔고요. 또 네. 상당히 이제 근무했던 분야나 기관들 따져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중앙부처 또 청와대 네. 그리고 우리 영국 대사관까지 굉장히 그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지금 이 국회의원 생활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연세라는 표현도 좀 멋쩍습니다. 예. 50대 중반이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행시를 23살에 패스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뭐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요. 아마 시험 운이 좋아서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시네. 예. 의원님 축하드릴 일이 조금 늦었지만 예, 그래도 예, 축하드릴 일은 축하드리고 뭡니까? 넘어가야죠. 뭐예요? 또 뭐예요?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던데 네. 어떤가요, 의원님?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도 보좌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같이 뛰어준 덕분에 이렇게 정말 그 큰 상을 받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그 공을 다른 분들에게 돌리시네요. 예.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상이 그럼요. 아니에요. 기준을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자 이제 어떤 기준들이 있냐 보시면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 그리고 법안 투표율 그리고 국정감사 성적 12개 항목을 통계로 분석해가지고 계량화해서 헌정 대상을 시상하는 겁니다. 정확하네 그러니까 네. 수치가. 예. 이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 문화예술법안 소위원장 지내시면서 네. 코로나19로 이 어려움에 처한 문화, 체육, 예술, 관광업계 지원했고 오. 본회의 상임위 회의 출석률도 또 상위권에 오. 속한다라는 네. 점, 이거 아주 높게 평가를 받으셨고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 발의한 아. 그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율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왜 이게 역시 회의는 꼭 그 빠지면 안 되고 네. 습관이신 거죠. 또 들어가 있으면 또 이게 회의 시간 내내 앉아 있어야 그러니까 되고 습관이신 아마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점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런 상을 받고 나면 이제 뿌듯하기도 하시겠지만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렇습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걱정되는 게 네. 못 받다 받으면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요. 한번 그러는데 받아버렸기 때문에. 받았는데 못 받으면 네. 벌써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질책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저도 걱정이고 아마 우리 보좌진들도 굉장히 걱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근데 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그 일지망이 예.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였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 백범 김구 선생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 아름다운 나라를 원한다. 특히 그 한없이 그 문화의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뭔가 이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또 재충전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 부시장을 할 때 대구가 상당히 또 알려진 것보다는 문화, 음악 이런 쪽에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맞아요. 대구에 공연이 가잖아요. 꽤 공연도 많이 가고 요 공연 티켓 판매율도 대구가 굉장히 높아요. 예. 뭐 가수거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김광석 예. 김광석 거리가 네. 있고 예. 정말 잘 알고 맞아요. 계시네요. 예. 제가 그 더빙도 나레이션도 제가 있어요. 예. 아. 김광석 거리 소개하는. 맞아요. 대구를 뭐 이게 예. 굉장히 문화 도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예. 6.25 그 전쟁 포화 속에서도 클래식이 흐르던 도시. 그 정도로 이제 6.25 때 보면은 부산이 행정수도였다 그러면 대구가 문화수도였어요. 그때 많은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그런 영향인지 상당히 그 음악과 또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조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도권과 지역을 떠나서 또 소득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좀 골고루 문화 향유계를 좀 갖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 일지망으로 뭐 확실하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대구하면 뭐 섬유 산업 그리고 뭐 의료 산업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문화의 도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법이죠. 문화예술 성장법에 대해서 소개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차트로 살펴보죠. 김승수 의원님의 K컬처는 계속돼야 한다. 쭉 문화예술 성장법. 네. 그 첫 번째는요. 뽀롱뽀롱 제2의 뽀통령을 만들어라 K&E 성장법입니다. 아하 뽀로로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5살 아들 딸 쌍둥이가 있는데요. 뽀로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 사실 뽀로로 세대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각 그 가정에 보면은 그래도 애가 있거나 없거나 뽀로로 인형은 물론이고 캐릭터 뽀로로 캐릭터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뭐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우리 뭐 깨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그 전에 뭐 캔디 이렇게 네. 있었고 혹시 은하철도 999도 은하철도 999하고 그거는 그냥 빠짐없이 봤던 네.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해 거기에 약간 철이 닮으셨어요. 굉장히 그저 예. 좀 시골티 같다는 그런 아니요 그 주인공. 예. 그때도 참 근데 좀 아쉬웠던 것들 다 그 외국 애니메이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일본 이게 애니메이션이. 언제쯤 우리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아기 공룡 둘리라든지 예. 머털도사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상당히 좀 뿌듯했던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상주 그 경북의 안동 거기 엄마 까투리. 엄마 까투리. 거기도 제가 이제 촬영 갔었는데 네. 안동에서 엄마 까투리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그래요? 또 그 역할 하셨구나. 제가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기조실장을 한 1년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예. 마침 그때 이제 경북 콘텐츠 진흥원이 있어요. 그게 안동에 있는데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장님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담아드렸던 그런 사업이 그래서 이제 탄생했군요. 탄생했던 이게 히트 쳐가지고 네. 인형도 판매하고요 안동에 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 그런 쪽에 조예가 있으시네요. 예. 자 현재 우리나라 창작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일단 솜씨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쪽이 효자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데이터가 좀 있죠? 그 한국 애니 시장에 대한 2017년과 2018년 그 산업 현황 비교한 게 있는데요. 그 수출액이 좀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인데 1억 4,487만 달러에서 1억 7,451만 달러 해가지고 매출과 수출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빠른 성장세고 아마 지금은 더
그 수출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뽀로로는요 참 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네. 무조건 뽀로로를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전 세계를 훔친 걸작이자 효자 상품이죠, 의원님. 그렇죠. 한 이게 뽀로로가 한 130여 개국에 수출이 지금 되었다고 그러죠. 예. 이거 뭐 브랜드 같지만 하더라도 8,000원 이렇게 8,000원이에요? 그 파급되는 그런 경제 효과까지 따지면 5조 원 이상 이렇게 또 한편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애들이 자랄 때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외국의 아동들이 어린 시절에 접한다고 가정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요, 공포 애니메이션입니다. 클라이밍도 세계 축제 경쟁 부문에 초대가 됐던데요, 의원님? 예, 예, 그랬죠. 예. 그 저도 이제 클라이밍을 한번 봤는데 예. 상당히 그 스토리 보드가 이게 독창적이고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도 애니메이션도 일상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애니메이션과는 좀 다른 아주 그 선이 굵은 그런 쪽의 그 그림을 작가가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 영화제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좀 스릴러 이런 쪽에 상당히 또 이게 선호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서도 특정 매니아층을 겨냥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와 또 좋은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또 네, 평가도 네. 좋지 않나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제가 정확하게 예. 잘 모르겠지만 음. 이게 애니메이션 업계가 네. 좀 힘들다 이런 얘기 참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수출 같은 경우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고 있지만 네. 매출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 성장률은 좀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애니메이션 업계가 중소기업이고 예. 이게 또 보면은 제작 기간이 상당히 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 회수 기간도 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선뜻 이게 투자에 나서는 펀드들이 좀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근무 환경이나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소연이 하는 게 젊은 인재들을 채용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뭐나 이렇게 시큰 이렇게 한 1, 2년 정도 잘 이제 좀 가르쳐 놓으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여건이 좋은 다른 쪽으로 바로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버티기가 쉽지 않다. 외국과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국내에서 다른 업종, 유사 업종하고 경쟁도 굉장히 갈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공한 것만 보니까 야 대단하구나 이러지만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작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뭐 몇 네. 가지를 간담회에서 들으신 내용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 외에 또 뭐 이런 점이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요구사항 기억나는 거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이제 애니메이션 생태계도 크게 급변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방송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지상파 위주에서 이제는 유튜버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쪽으로 막 맞아요, 급속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떻게 좀 그 애니메이션을 좀 상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 굉장히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출을 하려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국내 계약도 어려운데 외국과의 계약 관계 이게 누구한테 또 자문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휘말렸을 때 중소기업들은 대책이 없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 그리고 이런 그 조금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 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K&E 성장법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앞서 네. 이제 열거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것인가가 주로 이제 개정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진행하는 법률 내에 아예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앙이나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OTT 같은 그런 온라인 그 방송 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애니메이션 업체에 대해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근거 조항. 그리고 꼭 쏙
수도권뿐만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미래 산업으로 그 지역에서 육성해가지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역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 클러스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는 부산이 굉장히 지금 뭐 부산영화제 또 만화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처럼 애니메이션도 지역의 특정 지역에 애니메이션 육성을 위한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래서 그 경우에 창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가지고 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큰 그 디즈니. 놀이동산 있지 않습니까? 예, 디즈니. 그런 것들까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지역이 다시 또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올랜도에 네네네.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설 그 스튜디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올랜도로 또 찾아갑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에 넣었습니다. 야, 진짜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요. 신나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심영래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본인이 그 만든 캐릭터 있잖아요. 고질라. 네, 그런 것만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오네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네요. 사실 그 심영래 씨도 상당히 아쉽죠. 그때 네. 상당히 그런 CG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갔었어요. 그 외국 사업기계에 봐도. 근데 후속적인 그런 투자나 이런 쪽이 계속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했던 그런 기초 역량이나 기술까지 좀 사장됐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안타까워요. 자, 아무튼 K컬처는 계속돼야 한다. 쭉 우리가 문화예술 성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 살펴보죠. 두 번째는요. 만화 작가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줄게 K 웹툰 진흥법입니다. 이 웹툰의 뜻이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있는 만화, 그러니까 웹과 카툰의 합성어인데 맞아. 이거 혹시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우리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 이런 것도 우리나라 말이잖아. 네, 나 핸드폰. 미국 가가지고 핸드폰 얘기했다가 완전 창피당한 거 알죠? 알고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말 우리가 잘 만들어요. 영어 합쳐가지고 우리말을 만들어 잘. 맞아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요즘 즐겨보는 웹툰은 뭐세요? 웹툰도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웹툰을 즐겨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잘 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바쁘시니까. 이게 한 번 보면 또 막 빠지죠, 그죠? 맞아요. 빠져가지고 계속 봐야 돼. 계속. 또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네. 웹툰을 그 요일별로 나오는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요일 되면 그거를 보고 요일 되면 그거를 보고 시간 되면 기다려.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못 기다려가지고 네. 드라마도 다 끝난 다음에 몰아봐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웹툰도 이게 나와서 막 본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 싶잖아. 그러면 다 본 다음에. 그래서 요즘 다 또 본다. 거꾸로 요즘 웹툰을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이게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맞아요. 드라마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웹툰이 궁금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예.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네, 원래는 웹툰이었잖아요. 예. 유미의 세포들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밌어요. 특히 아니, 웹툰 지금 김 PD가 엄청 지금 거기에 맞장구 쳤어요. 그거 재밌다고. 예. 자, 대한민국 웹툰은 수조 원에 이르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 진짜 웹툰이야말로 지금 성장세가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2010년도에 보면 웹툰 시장의 규모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작았어요? 예. 근데 이제 불과 10년 만에 예. 2020년에 1조 2천억까지 돌아갔어요. 몇 배가 증가한 500억에서 거야. 10년 만에 1조 2천억 이게 몇 배가 증가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증가한 걸 떠나서 앞으로의 그런 발전, 성장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는데 정말 웹툰에 대한 우리 기대가 크다는 거죠. 예, 그러네요. 보니까 이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굉장히 힘들죠. 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웹툰의 발전 가능성은 높고 또 네. 청소년들이 웹툰을 즐기다 보니까 예. 웹툰 작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실제 작업 환경을 보면은 좀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그 실제 조사에 따르면 네네네. 거의 웹툰 작가 중에 한 85% 정도가 여러 가지 과도한 작업으로 이제 정신 상담 정도까지 받을 정도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간 작업량이 보통 과거에는 40, 50건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 됐다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70컷에서 80컷까지 요구하는
70, 80컷을 한 주에 완성하려면은 와.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주 그죠? 52시간이 통할 수가 없네요, 여기는. 그렇죠, 예. 그걸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자, 저희도 일단 웹툰을 너무 쉽게 또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 불법 복제물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요, 전 팀장? 예,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예.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중에서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6.5%, 2019년에 8.6%, 2020년에 11.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관계기관의 어떤 조사 인력 등의 한계 때문에 불법 만화 피해 대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힘든 작업에서 활동하셨는데 예. 여기 또 복제해가지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허무하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 복제나 지적 뭐 재산권 침해 분쟁 이런 게 법률 분쟁으로도 계속 높아지고 예. 있는데 거기에 또 과도한 수수료까지 작가들에게 큰 부담을 이렇게 주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는 아마도 해법이 뭘까? 예.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인해 결제 관련해서 국을 갑질 방지법이라 해서 네. 통과됐습니다만 네네. 과도하게 자기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강요한다든지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도 워낙 저 거대 기업이 되다 보니까 저기서 어떻게 또 대응하고 반응할지에 대한 또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소 그런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국제 그런 큰 그 회사들한테 억울한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K웹툰진흥법, 만화진흥법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만화진흥법에 대해서는 그런 작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네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표준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과도하게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앞서 이제 애니메이션 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사실 약자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좀 넓히는 부분, 이 부분도 또 지방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에 또 클러스터를 또 만드는 것들. 네. 그리고 상당히 그 만화와 관련된 역사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부천에 그런 한국 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완전히 포화 상태의 수장고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거기에는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작품들도 4개나 있는데 예. 어디다 둘지 모를 정도로 저장조차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새롭게 좀 디지털화한다거나 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또 다른 또 산업으로 이렇게 네. 리메이크하는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그러네요. 상황이라서 기존의 그 여러 가지 만화와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보관 관리하면서 또 산업화 활용하는 그런 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좀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은 또 저도 많이 갔었거든요. 만화 축제도 하고 네. 뭐 영화제도 하고 부천이 또 그 좁은 땅에 90만 명이나 인구가 또 큰 있어가지고 도시죠. 굉장히 예.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 법안들이 통과만 된다면 우리 만화가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좀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법안들을 네. 통해서 일단은 그런 애니메이션 업계나 우리 또 만화 업계나 그런 그 종사하고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고 기업을 또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창업을 하고 또 창업한 이후에도 그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네네네네. 부분 또 그리고 결국은 해외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 네네. 해외 시장의 진출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진출 과정에서 또 저작권 침해와 같은 그런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 아이디어 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컨텐츠는 정말 그 가치가 무한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의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일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이게 뭐 AI라든지 예.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에 또 장tuk 제모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묶여 있거나 하는 시간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네, 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시간을 뭐를 가지고 예. 소비를 하느냐. 결국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누가 그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또 네. 경쟁력 있게 퀄리티 있게 제공하느냐. 네. 정말 이쪽에 우리가 그 강조하고 육성해야 될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법태랑이라는 우리 프로그램 뒤에 보면은 이것도 캐리커처잖아요. 네. 예, 요걸로도 어떻게 좀 캐릭터 사업을 하면은 더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또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 이런 모든 게 다 이런 모든 게 다 마케팅적인 예. 요소니까. 네. 예. 자, 계속해서 K컬처는 계속돼야 한다. 쭉 문화예술 성장법 세 번째 법안 살펴보죠. 네, 세 번째 법안은요. 문화유산도 AI가 필요해.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법인데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지 좀 궁금하네요, 의원님. 방금 전에 AI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뭐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모든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하고 또 그런 디지털 정보 자원을 어떻게 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각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관건이 될 텐데 네네. 문화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군데 이제 문화재를 그 보관 관리하는 데 가보면은 네. 디지털화된 자료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거나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게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그 체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재들의 그 보존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홍보 또 관광 서비스 이런 쪽도 체계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또 산업으로까지 연결, 네네.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네. 작업들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꼭 우리 정부 기관뿐만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도 문화재를 그 보존 관리하거나 이런 관련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상호 원활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 법에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빅데이터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공공 자료들을 이렇게 빅데이터화하고 요걸 오픈 소스로 주면 당연히요. 그걸 가지고 진짜 많은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나 예술가분들이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은 뭐 우리 생활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네. 정부 기관에서 갖고 있던 여러 네, 가지 네. 지리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로 제공돼 가지고 활용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화재 보존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에는 사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돼 있고 또 언제 이게 좀 무너지거나 이게 또 부서지거나 할지를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 전문가들의 그런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자문받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 사후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정보화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 벌써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 한 4, 5년 후에 분명히 분기가 그러네, 일어날 것이다. 그러네. 어디 예.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네. 그 전에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를 할 수 있게 네, 네, 만드는 것도 지금 여기 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웹툰, 애니메이션, 문화재 디지털 전환까지 뭐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총망라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이게 진짜 이쪽으로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메타버스가 또 대사예요.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 정말 너무 이게 저희가 이게 빠르게 이게 진전되고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 분야고 예.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은 민간 부분 또 외국은 저만큼 가 있는데 예. 우리는 뭐 그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걸치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이나 이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예. 좀 열심히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요. 메타버스는 또 전 팀장이 전문가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메타라는 게 네. 초월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네.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벌스를 딴 겁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세상, 뭐 네. 우주, 그래서 가상 세계라고 하죠. 이미 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그렇죠. 이런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사실은 수많은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우리가 꼭 집중해서 봐야 할 예.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보다 그 미국 청소년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금방 그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런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네네네. 이게 뭐 메타버스 자체가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캐릭터, 부캐도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거래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또 메타버스하고 또 블록체인하고도 또 연계되는 결제수단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고민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인가요? 지금 국회 내에서 예. 뭐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 그런 국회 포럼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너무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해서 그럼 김 의원님이 선구자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체에 또 있다 보니까 저라도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열심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최소한 빨리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빨리 가니까 법이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다루고 있는 세계가 우리랑 너무나 친숙한 세계여가지고 그렇죠. 예, 즐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그 원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그 세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세요, 의원님? 가상 세계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시키면은 네네네. 현실 세계 여러 가지 본인이 불만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다른 생활 영역 시장이 커지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얼마나 더 빨리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 메타버스와 같은 또 가상 세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질 뿐더러 그런 국민들의 그 삶의 수준, 풍요로움 네네. 그리고 또 갈등도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문화 콘텐츠의 초일류 국가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그마한 밑거름이라도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지, 의욕을 가지고 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유. 좀 뽀로로를 해주십시오. 뽀통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국회에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진짜 우리 김진수 위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예. 진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예술 부분의 성장에 대해서는 쭉 의정활동 잘 펼쳐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문화 네. 콘텐츠 분야의 승수로는 뭐 어마어마한 분야. 네. 뭐 K컬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네네. 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좀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